네. 오늘은 벡터의 평행에 대해서 해보죠. 그 내용은 사실 상당히 쉬운데 65페이지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65페이지.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어떤 벡터를 만든 거냐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두 칸 간 그런 벡터를 만든 건데 얘는 사실 하나를 평행이동시켜서 일치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평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도 평행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방향이 똑같을 필요는 없죠. 물론 이제 방향이 똑같거나 방향이 정반대여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평행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크기를 많이 늘려줘서 이런 벡터를 생각할 수도 있죠. 이 기준이 되는 벡터를 생각해서 나머지 벡터가 다 평행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벡터의 크기를 또 줄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벡터가 되겠죠. 이 두 개의 벡터도 평행하다고 해요. 그래서 기호로 간단히 나타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하다. 평행하다를 수식으로 좀 나타낼 필요가 있는 건데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벡터는 이 벡터의 실수배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크기를 반으로 줄인 거니까. 네. 얘를 A 벡터라고 하면은 얘를 B 벡터라고 하면은 얘가 2분의 1 A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크기만 절반으로 줄여준 거니까. 얘는 사실 A 벡터라고 할 수도 있고 실수배 개념을 생각한다면 여기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스케일을. 네.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A 벡터랑 방향은 정반대고 크기를 2배로 한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가 이제 B 벡터가 되는 건데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쓸 수 있으면 적을 수 있으면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은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니? B라고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하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교과서 표현을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T는 K는 0이 아닌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평행하다고 하는 거는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으면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으면 평행하다고 합니다. 방향이 똑같거나 방향이 정반대여야 되고요. 크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행하다 그림으로 확인했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수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T랑 K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게 그 65페이지에 나오는 그 파란색 박스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문제 4번인데 PQ 이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함을 보여라. 문제에 PQR 벡터가 다 나타나져 있죠. 계산은 직접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는 PQR 벡터가 각각 A랑 B를 가지고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은 더한 벡터를 그냥 계산할 수가 있죠. 첫 번째 계산하면은 얘가 되고요. 두 번째 벡터를 계산하면은 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벡터에 실수배 2를 해주면 똑같아지잖아요. 네, 얘를 한 덩어리 벡터로 보면은 하나의 벡터에 스케일을 곱해서 실수배를 해서 같아지니까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평행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벡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계산해서 실수배되는 2를 그냥 찾아낸 거예요. 65페이지 아래에 네, 그 내용을 좀 보죠. 그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떠한 경우는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죠. 네. 예를 들어서 직선이 하나 있는데 직선 위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이 있다고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벡터는 매우 많은데, 예를 들어서 AB 벡터랑 AC 벡터를 생각해 보죠. 그냥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두 개의 벡터가 평행가 있죠. 평행. 네, 그냥 그림에서 보면. 네. 그래서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죠. 얘를 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AC 벡터가 AB 벡터의 실수배가 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이러한 벡터를 생각해서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A, B, A, C를 골랐는데 다른 걸 골라도 상관없어요. A, B랑 B, C를 골라도 상관없죠. 어차피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는 건 그냥 그냥 그림에서 볼 때 당연한 것 같고, 그때 각각의 예를 들어서 얘를 S라고 할까요? KT, S에 그냥 숫자만 달라지는 거겠죠. 비율이 정해지면은.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반대도 성립한다는 건데, 예를 가지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보인 건 이 그림 그리고 평행해서 식을 세운 거죠. 근데 반대도 돼야 됩니다. 이 식이 성립하면은 이렇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ABC가 한 직선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 식만 보죠. 지금 이 식을 보면은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하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 보죠. 이런 위치관계 있으면은 지금 이런 걸 생각한 겁니다. 얘는 한 칸 더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하나의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시점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을 A라고 하면 이 점이 A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따라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 개의 점이 있는데 이런 애가 있잖아요. 공통이 되는 점이. 네, 공통으로 공유하는 점이 있죠. 그러면 이게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다르죠. 우리 옛날에 이런 거 했었는데. 사각형 하나 나와가지고 이런 거 한번 했었죠. 네. 이때는 시점, 종점이 일치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벡터가 따로따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네. 이 경우에 뭐가 나왔었지? 평행사변형이 나왔었냐? 이 사각형이? 이 경우에는 점 하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직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걸 배웠습니다. 얘도 직선 그리면 이 식이 성립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식이 성립하면 이런 직선의 위치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다. 물론 C가 여기에 있고 B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B가 여기에 있고 A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건데, 아무튼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과서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왼쪽 아래에 조그만 글씨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지금 위아래로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해보면 나중에 더 배울 건데,
그 A, B, C가 이제 서로 다른 점인데 직선이 있다라고 해보죠. 이 직선 바깥의 점을 하나 잡아요. O라고 하죠. 좀 어려운 설명하면 얘는 직선이니까 1차원이죠. 1차원 바깥의 점 하나를 찍어서 얘를 2차원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2차원에서 내가 1차원을 관찰한다 이런 소리인데 말이 좀 어렵죠. 아무튼 이런 위치관계 있으면 우리가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죠. 뭐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할 테니까 K는 0이 아닌 실수고요. 근데 지금 직선 바깥에 점 하나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들을 시점을 O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네, 마이너스를 해서 시점을 다 원점 O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죠. OB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OB 5A 넘기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 식의 형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당연한 소리지만 윗식이 성립하면 아래식이 성립하고 아래식이 성립하면 윗식이 성립하겠죠. 윗식 아래식이 다 성립하니까 사실 이 그림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세 개의 벡터가 나오는데 시점에다 5입니다. 시점에다 5로 일치가 되어 있고요. 벡터 두 개를 조합해서 OB 벡터를 표현했는데 앞에 실수 배한 숫자 있죠. 이 숫자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1이 되죠. 얘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설명드리면 OA랑 OC, 그러니까 점 A랑 점 C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점 두 개를 찍어서 직선을 하나 그린 거예요. 네, 직선을 하나 그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OA, OC 벡터를 가지고 OB 벡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당연한 소리지만 시점이 다 5로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벡터의 종점만 찾으면 되는 거죠. 종점이 어디에 있을 거냐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직선이 하나 있을 때 점 두 개가 찍혀져 있으면 직선이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죠. 이쪽, 이쪽, 이쪽. 그러니까 편의상 A의 바깥쪽, C의 바깥쪽, A와 C 사이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두 개의 개수의 합이 1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두 개의 부호가 플러스면 이 점 B는 A, C 사이에 있어요. 이런 걸 고1 때 배웠던 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죠?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네. 이 두 개의 부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게 되면 이쪽이나 이쪽에 점 B가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어려운 말로 외분점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을 봤을 때 A와 C를 찍어주고 직선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점 B가 어디에 있다? 개수의 합이 1이면 이 직선이 있다는 거예요. 점 B가. 이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AC 안쪽에 있는지 AC 바깥쪽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실제 값이 명확하게 주어지면 몇 대 몇 내분점인지 몇 대 몇 외분점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까지 좀 알아두셔야 돼요. 네. 나중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개수의 합이 1이 돼야 됩니다. 1.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6페이지에 예제 2번 보죠. 66페이지 예제 2번. 잠깐 여기다가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주자고. 자, 잠깐만. 교과서 표현대로 하면 교과서 표현대로 써볼게요. 그냥 이러한 벡터에 대한 식이 있으면 이 식을 시점을 5로 해서 바꿀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주어진 식을 OC 벡터는으로 식을 바꾸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의 벡터의 조합으로 OC 벡터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수의 합이 1이 돼야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예제 2번 보죠.
이제 이번에 벡터식이 나와 있죠? 이때 A, B, C 세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으면 보여라. 그림 그려보죠.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를 그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BC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고 뭐 AC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이건 성립하죠. 두 개의 벡터가 평행이다 라고 하는 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 두 개의 벡터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문제에서 주어진 벡터는 다 시점이 5로 되어 있으니까 이 벡터도 시점을 5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주어진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죠. 50 빼기 5a는 3a 빼기 3b가 되고요. 5b 빼기 5a는 b 빼기 a가 되죠. 그래서 아래쪽 벡터에 실수에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똑같아지죠. 네, 그러니까 이 벡터에 마이너스 3배 실수배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평행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그냥 이 K값을 찾은 거죠. 네, K값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식을 잘 봤으면 이 식을 바꿀 수가 있죠. 이런 애가 되는데 얘를 C벡터라고 하면 되잖아요. 얘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4 빼기 3이죠. 개수 더하면 1이죠. 그래서 한 직선이 있다라고 사실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잘 이해가 됐어요. 우선 이렇게 풀고, 자, 나중에 이렇게 풀고, 개수합 1이니까, 자, 다시 설명해볼까, 다시? 여기서 두 개의 벡터 앞에 실수배한 애를 더했을 때 1이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점이 하나가 있어요. A 벡터가 있겠죠. 또 점이 하나가 있어요. B 벡터가 있겠죠. 그러면 A랑 B를 이은 직선을 생각할 수 있죠. 직선. 네, 직선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런데 개수의 합이 1이면 어떻게 된다? 이 벡터의 종점이 어디에 있다? 이 직선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있죠. C가. 네. 근데 OC 벡터가 지금 아직 배운 게 많이 없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개수의 합이 1이니까. 어디에 있는지는 뭐 나중에 알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 있다고 치면은 A, B, C가 한 직선이 있는 거죠. 여기서도 A, B, C가 한 직선이에 여기서도 A, B, C가 하나의 직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걸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여러분들 수학 역량 기록이 있는데 그거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해보죠. 수학 역량 기록이. 수학 역량 기록이 3분 정도 할 테니까 아마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신 것 같네요. 같이 공부하시는 겁니까? 같이 보세요. 우수하십니다. 네. 잠깐만 생각해 보죠, 저거.
한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30초. 시간 30초 더. 준비성이 빠르시네. 해볼까요? 그 두 가지 아이디어 다 좋다고 보고요. 첫 번째, 민준 학생. mn 벡터를 ab 벡터로 나타내려고 한다. 민준 학생은 am, an 벡터를 이용할 거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벡터가 mn 벡터인데 이 두 개의 벡터를 사용하고 싶대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시점이 a가 되도록 바꾸고 싶죠. 그래서 주어진 벡터를 이렇게 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an, am을 구하면 되겠죠. an은 뭐예요? 얘야? 이 벡터는 어떻게 구해요? b 벡터에다가 2분의 1 a 벡터 더하면 되죠. am 벡터는? 얘인데? 이렇게 더하면 되겠네? a 벡터에다가 1대 1이니까 2분의 1 b 벡터. 얘를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 더하기 2분의 1 b 벡터. 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민 학생. BD 벡터를 이용할 거야. BD 벡터는 얘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점이잖아요. 얘도 중점이고. 그래서 이 벡터랑 이 벡터랑 어떻게 된다? 평행하고 길이의 b가 2대 1입니다. 이 벡터만 구하면 되겠죠. 이 벡터의 2분의 1배 스케일 해준 게 mn 벡터예요. 이 벡터는 뭐예요? 시점이 얘고 종점이 얘니까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에다가 2분의 1 빼주면 됩니다. 결과가 똑같죠. 끝! 그 AD 벡터 구할 때 시점하고 종점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지나가는 점을 잘 선택하자. 여기서는 지나가는 점을 A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 벡터랑 B 벡터로 표현을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더할 수밖에 없죠. 네. 아무튼 문제에서는 이게 쉽게 나왔는데 이 지나가는 점을 잘 선택하는 것도 어떤 우리가 키워야 될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뒀으면 됐을 것 같고, 오늘 배운 거는 벡터의 실수배에서 평행하는 거 배웠어요. 평행하는 거. 뭐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하면 된다. 그 응용한 게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때 이 하나의 점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수의 합이 1이 나오면 좋을 때가 있다. 네, 이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